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면 저하고 너무 이렇게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그 저 인식이 돼 갖고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기 제가 가장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안병찬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너무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오랜만에 왔는데 스튜디오 안이 바뀌었네요. 네, 살짝 좀 손을 좀 봤습니다. 굉장히 배경이- 세련되고 멋있는데. 네, 아, 그렇습니까? 달라졌죠. 괜찮으세요? 네. 네, 첫인상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 자리에 아이고. 앉아서 방송도 많이 하셨는데요. 네, 네. 벌써 1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 그 아침 뉴스 칼럼을 통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셨는데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네, 제가 그 출장이 좀 잦아가지고 네. 그 한국에 컨설팅하는 일이 좀 있어서 아시다시피 뭐 여기 한국 뭐 우리가 뭐 눈깜빡하면 가긴 하지만 네. 그 왔다 갔다 자주 하기는 참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가면은 한 2, 3주 이상씩 체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레귤러리 이렇게 하는 방송은 제가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회계법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네, 건지 이제 저희가- 여쭤봐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네, 네. 그 한국에 이제 우선 첫째는 그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미국의 재산 이전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기업을 진출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쭉 상담해 오다가 네. 지금 이제 그 우리 한국의 그 주한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한미군이 그 그러니까 미국 군인이 해외에 주둔하는 거에 가장 많이 주둔하는 곳이 원투가 일본하고 독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아. 그만큼 한국에 주한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고 부대도 많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또 민간인들이 사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약 맺고. 네, 뭐 식당도 있고 네.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 한국 땅에 있는 그 미군 부대는 그 지역적으로는 미국 국가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미국 법으로 적용이 되고 달러로 거래가 되고 모든 것이 미국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종업원을 고용한다든지 아. 어떤 뭐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아.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또 한국 정부나 한국 국가 법에 따라야 돼요. 오.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은 당연히 잘 모르고 네. 그렇다고 또 한국에 계신 전문가들도 그 법을 잘 모르고 거기에 또 무슨 법이 있냐면 소파라고 해서 네, 네, 네. 그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이 주한미군 때문에 네. 만들어진 특별 규정이 있어요. 네. 이 규정이 또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돼 있고 명확하지도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컨설팅하고 그런 것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 리서치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방향을 잡고 어. 또 한국 국가 그 정부기관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네. 또 미국 군인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미국 그러니까 부대하고 네.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찾아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럭저럭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적임자신데요. 네. 그래서 뭐 보니까 이거 한국이고 미국이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전무하다 보니 네. 제가 이제 참 그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책을 써도 몇 권을 썼다고 연구도 많이 했고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일로 이제 또 출장이 좀 잦게 있었습니다. 네. 그 너무 바쁘시네요. 주한미군 관련된 그런 컨설팅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재산을 옮기시거나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 이유가 네. 아시다시피 한국이 지난 4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성장했죠. 네. 네. 근데 발전했다는 게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재산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산이 늘은 정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상속법이 그 면세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70대, 이제 80. 이때 이제 돈 많이 벌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고생 네. 많이 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7, 80대 이분들하고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호롱불 놓고 뭐 호롱불 이런 걸 알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걸 모른다고 대화가 안 돼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제 은퇴도 다 했고 그러니까 재산도 좀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재산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컸잖아요. 아. 네. 아파트만 그냥 가지고 있어도 강남에 가지고 있었으면은 옛날에 뭐 매덕했던 것들이 지금 몇십억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산 상속 문제도 좀 많이 복잡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이제 60대, 70대, 뭐 80 이렇게 되신 분들의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하면서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학이었어요. 유학들을 많이 보냈다고. 네. 네. 한국에 그냥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네. 거기 들어갈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미국으로 보내면 대학 들어가기 좀 좋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와가지고서 여기서 적응 잘해서 여기서 영주권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 학생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애매한 거야. 한국의 네트워크도 많이 좀 그렇고 영어는 잘하고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이 친구들이 해야 될 사업거리를 뭘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도 많고. 그런데 이 미국에 이제 좀 생활해서 미국에 살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좀 해서 관리하게 시켜주고 싶고 이런 뭐 니드가 옛날하고 좀 달리 좀 많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상담 문의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재산을 한국에다 그냥 놔두면서 유산 상속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좀 해외로 이전을 해서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미국에 아예 이민을 보내서 미국에 살게 하는 방법인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한국을 이제 출장 가게 되면 네.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일 도와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 같이 하고 있죠. 네. 네. 그 CNBC인가 어느 기사에서 봤더니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완전히 은퇴하시거나 또 이제 그 또 생애 마무리에 계시면서 부의 가장 큰 이동이 이루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이제 60대로 이제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규모가 사실은 뭐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일 많죠. 예, 돈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거면 요즘 한국에서도 시끄러운 게 그 상속법 그 네. 상속세법 네. 네. 그걸로 얘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너무 많이 늘었고 근데 이게 한국만 얘기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상속세가 원래 2025년 12월 말로 그게 이제 그 끝나는 그러니까 제한적인 선셋 조항이라고 그러죠. 선셋 룰이라고 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게 없어지게 돼 있었는데 물론 우리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됐고 재산의 이 집값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그 기존에 이제 그것을 이제 거의 퍼머넌트리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이유가 재산의 그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부동산 가치 아시다시피 지난 뭐 2, 30년 동안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네, 뭐 렌트도 많이 오르고 렌트가 올랐다는 게 부동산 가치가 다 올랐다는 그렇죠. 거고. 네. 지금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네. 근데 한국도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뭐 강남 같은 데는 엄청나잖아요. 수십억 일단.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서울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생각하는 게 저 많은 빌딩에 다 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네. 물론 이제 뭐 투자 회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네. 이런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주인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또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제 재산 이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고민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네. 안병선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인데. 네, 체류는 거기서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유튜브 채널 보니까 수시로 영상을 업로드하시면서 유튜브 채널 관리도 잘하고 계시던데. 네. 안병찬 인 USA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한국 가면은 그 2시에서 3시면 일어나서 네. 새벽에 일어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네.
그 미국 일을 합니다. LA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회사 시스템이 다 클라우드로 돼 있어서 네.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인터넷만 있으면 회사 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저희는 아주 그 리모트 시스템을 일찌감치 만들어놔서 네. 고객들도 리모트로 미팅하시는 거를 선호하시고 네. 그래서 미팅도 다 리모트로 진행을 하고 네. 그래서 또 저희 그 직원들도 대부분은 리모트로 일을 하고 오. 네, 그래서 그런 면 시스템 완전히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아주 일찍 잡니다. 한 8시면 들어가 자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시차 별로 못 느끼고 또 바로 그 다음날 6시에 출근해요. 적응이시군요. 그거 외에도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몸매 관리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체력 관리. 검도를 뭐 거의 한 30년 해왔으니까 지금 네. 도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범님이세요. 네. 요즘 같은 검도를 거의 뭐 매일 일주일에 4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는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고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로 하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건강 관리세요. 취미니까요. 아유, 취미 이상이신 것 네, 같은데요. 이 취미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러기에는 너무 전문가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구독자도 많아서요. 네. 질문도 많고 관심도 많을 것 같은데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점은 어떤 점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래 이제 유튜브 채널을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저는 이제 뭐 90 그렇죠. 90 한 3년도 초창기에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 저기 글 쓰기 시작했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쭉 오다가 이제 자꾸 시대가 변하면서 SNS를 하면서 유튜브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고객과의 대화 또 동포 사회하고 이제 대화 내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해왔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었어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네. 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 왜냐하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뭐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전달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거니까 네. 그분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그렇죠. 급격히 늘었죠. 이제는 제가 의무감 같은 게 생겨서 네. 뉴스도 늘 체크업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서 필요로 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이제 이렇게 라디오 코리아나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전달이 되지만 또 미디어에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또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게 또 네. 유튜브고 시간 제한도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걸 이제 리서치해서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제가 신경 쓰는 건 이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2번, 3번 점검해서 이제 뉴스 같은 경우도 뭐 월스트리트 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USA 투데이라든지 뭐 뉴욕타임스나 LA타임스 이런 데도 혹시 난 거 리서치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몸에 익혀져가지고 뭐 힘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도 취미 삼아 재미 삼아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만의 장점은 뭐예요? 6만 5천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뭐 네. 뷰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이지만 구독자만 봐도 6만 5천 제가 분이세요. 그 6만 5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저 선생님이 계속 말씀 주시기 전에 약간 그 꼽살이 끼는 게 대개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의 수까지 포함해서 뭐 10만, 20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 진정한 구독자의 수를 알고 싶으면 네. 안병찬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가서 확인을 해라. 거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미주 한인들의 퓨어한 숫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거의 맞고요. 미국의 저희 구독자 구성이 미국이 거의 다인데 그렇죠. 그 중에 제 생각에 한 10%? 10% 정도는 한국 뭐 다른 전 세계 나라에서도. 전 세계가 다 흩어져 네. 계신 네. 뭐 이분 남미, 동남아시아, 뭐 북미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네. 한국 분들이 그만큼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저희 구독자분들은 미국에 계신 동포분들이 많죠, 당연히. 그래서 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왜 대개는 좀 더 구독자를 늘리고 싶고 조회수를 늘리고 싶은 욕심에 어떤 정보를 좀 확장을 시키잖아요. 한국에서 들어도 세계 어디에서 들어도 그냥 좀 여기저기서 들어도 상관없을 만한 식으로 확장을 시키는데 선생님께서는 미주 한인들한테 필요한 미주 한인들을 위한 정보만에 집중해 계시거든요. 네.
더러 그런 확장의 유혹은 못 느끼셨나요? 아 있었죠.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있었죠. 예,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렇게 방송 진행하고 할 때 네. 그 제안을 그 프로그램 하나를 맡아서 좀 진행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었어요. 아, 많이 했었죠 저희가. 근데 네. 제가 끝까지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냥 공인회계사로 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만 포커스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브를 해서 무슨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동포사회하고 호흡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얼마까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량한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정보를 계속 필요로 하시는 분하고 공유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것을 갖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로 확장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더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돼요. 트럼프면 트럼프, 바이든은 바이든. 아유, 자기 편만 불러 모아도 그냥 10만 원 훌쩍 넘어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제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이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편안한 옷 입고 살자 그래가지고 네. 그냥 제가 아는 부분 또 이제 저도 이제 30대 20대 때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지금 60대가 됐거든요. 이러면서 같이 나이 들어가신 우리 동포사회 네. 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소셜 시큐리티가 뭔지 몰랐는데 아니 뭔지 몰랐다는 게 그걸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어떤 효과인지 잘 몰랐었는데 네.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고객들이 은퇴 나이가 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 늘어나고 선생님도 받으셔야 되니까. 본인도 이제 그렇게 나이가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럼요. 너무요. 근데 이게 소셜 시큐리티가 애매한 게 회계사의 본연 업무가 아니에요. 변호사 업무도 아니에요. 소셜 워커들의 업무인데 소셜 워커들은 대부분 영업 업무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갭이 생겨가지고 네. 정보가 약간 이렇게 처질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세금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파이낸싱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거. 네. 그래서 우리 주머니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가정생활과 비즈니스 관련된 이런 거면 제가 포커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 주변에 한국에 계시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미국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 채널 소개하거든요. 거기 예.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다 있어 이렇게 말씀을 고맙습니다. 드리는데 예. 그 확장의 유혹은 그러면은 그냥 벗어나신 건가요? 조금 더 한 10만, 20만까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채널인데.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음. 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만 계속 포커스해서 네. 예, 이렇게 나올. 만약에 그런 걸 확장하려고 하면은 무슨 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고. 네. 예, 또 선생님- 그런 역량도 제가 못 되고. 아닙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거죠. 존경하는 네. 거가 이유가 그렇죠. 사명감으로 방송을 하시고 사명감으로 유튜브도 진행을 해 주시면서 그것을 얼마든지 더 키워서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음에도 네. 그것을 미주 한인 분들의 정보의 창구로 그렇게 집중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게 해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네. 또 든든한 게요. 저희가 여러 차례 경험해봤지만 세금 보고 시즌 때마다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요. 모든 회계사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세법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정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막힘없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회계사님의 존경을 표합니다. 그죠? 네, 느낀 점이 많죠. 이제 그러고 관련해서 이제 질문. 네. 예전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특집 방송으로 세금 관련 한 3시간 특집을 해주실 때마다 네. IRS에서 그다음에 소셜시큐리티에서 EDD에서 참 많은 전문가들 한국 분들이 자리하셔서 좋은 정보를 직접 그분들의 식견을 갖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분들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시고 관리하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하진 않지만 네. 제가 1997년도에 지금 그 아침 뉴스 하고 계시는 최영호 부회장님 네네. 께 연락을 드려서 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라디오 코리아에서 의논들을 하셔가지고 네.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야 웰컴이었죠.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그 한인 그 연방국세청 감사관들이 있었어요. 네. 한 분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까지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국세청에 대한 이제 그 실태를 좀 제가 파악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국세청의 감사관들이 한인 감사관들이 어느 정도 있으며 그다음에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그때 알아서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주정부를 확장을 시키고 네. 노동청까지도 했었고 네. 다 했었죠. 맞죠. 소셜서비스까지 맞아요. 다 네. 해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한인 공무원 협회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시기에 같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도 좀 받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정부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하려면 미리 정부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다 연락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방송을 하면 보통 2월 달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벌써 11월 이때부터 연락을 다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또 또 스케줄 조율을 하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나오시려 그러면 기관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허락을 다 받고 이런 이제 과정을 밟으면서 뭐 한 20년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도 이제 저를 알고 이제 이렇게 돼서 조금 그 매년 할 때 그분들 초청하기 좀 수월했었죠. 아유, 그래서 저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시나도 궁금했고요. 네. 그렇게 특집 방송 3시간 끝나고 나면은 점심은 라디오 코리아가 샀었나요? 아니면은 괜히 저 선생님 이상한 사제로 지갑에서 나갔나요? 라디오 콜에서 항상 그 접대를 해주셔서 네 아주 점심을 맛있게 아유, 잘 그나마 먹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나머지 비용은 다 선생님께서 사제로 해결하셨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죠. 큰 네. 도움이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렇게 뭐 그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교적 뭐랄까 우리말로 순수하다고나 네, 할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1.5세로 맨날 미국인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불편하다든지 알긴 하는데 전달할 때 설명하는 방법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무래도 영어가 편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직업상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손님들 질문하는 걸 계속 상담하고 설명하고 해서 그런 게 익숙한데 이분들은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사 나가서 말없이 방에 앉아가지고 조사하고 네. 자료 달라 그러고 그렇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 나와서 답변하고 그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럼에도 다들 나와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어떨 때는 설득을 또 많이 해야 돼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한 25년 한 것 같으네요. 그러게요. 네. 진짜 유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니 저는 그 나오는 정보들도 정보지만 네. 아니 이렇게 한인분들 가운데서 저렇게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를 그때 옆에서 심부름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답변을 주실 수 있었던 안병찬 선생님한테 진짜 매번 놀랐어요. 매번. 선생님 4시간. 그 공부는 지금도 하고 계시죠? 계속. 매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매일. 네, 저는 보통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한 7시 정도면 보통 출근을 해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제 일단 그날의 뉴스를 다 훑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또 제가 몰랐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뒤지고 설치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늘 습관이 돼 있어서요. 네. 네. 선생님 성격 자체가 선생님께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건 용납이 안 되죠.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또 직업상 그렇고 가장 이제 우리가 불편한 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손님들한테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디선가 손님이 듣고 와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이미 알고 있으면 그래도 좀 난데 그럴 때 그런 것이 없는 게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더군다나 어떤 경우는 카더라 갖고 오시면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아닌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해당되지 않는 건데 고객이 어디서 들으시고 뉴스에서 들었든지 뭐서 들었고 질문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단히 죄송하죠.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줄이려면 평상시에 늘 들여다보고 계속 공부하시는군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제가 들어오면은 당신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CPA는 길이 아니고
당신이 그러나 연구하고 공부하고 프로페셔널한 길을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이게 당신의 길일 수 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다. 그렇죠. 세법이 그냥 한번 정해지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죠. 맞아요. 네,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의학도 그렇진 않은데 우리가 위가 배에 있다가 어느 날 어느 해에 가면 바뀌어가지고 머리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네. 세법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계속 또 변해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또 이제 그런 큰 변동이 있고 막 네. 이러니까 그래서 뭐 가끔가다 그 의학은 그런데 네. 이게 세법은 말이야 이거 뭐 없어졌다가 늘 맞아요. 생겼다가 또 한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놓치기가 쉽고 그래서 항상 늘 그 관심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 뒤처질 수밖에 없다. 네. 요번에 그 저 다지에서 저 IRS 감원 네. 얘기가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꽤 인원 감축 규모가 크더라고요. 6,700명. 네. 그 어떤 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IRS 직원이 약 9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거기서 6,700명이니까 한 7.4%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역사상의 가장 큰 감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국세청에서 효율적으로 돌린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숫자일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줄었으니까 감사가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럴 그런 수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 중에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 컴퓨터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고 네. 정보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국세청에서 나올 때는 그런 정보를 더 쉽게 잘 챙겨서 나와서 더 정확하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 예전에는 다 매뉴얼로 하고 그럴 때는 그냥 없다, 뭐 찾으려면 시간 걸린다, 그리고 자기들도 못 찾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제는 이제 점점 이제 맑아지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데는 엄청납니다. 그냥 그 국세청 정보를 일반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바로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미국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그 추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걸 자꾸 이제 전산화 시켜가지고 점점 시스템을 모던화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모던화 시키게 되면 인력이 만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계가 그러니까,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를 나갈 그것으로 차라리 기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서비스를 저하시키지 않고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환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국세청은 아주 서비스가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뭐 한번 연락하려면 뭐 되는 게 없어요. 뭐 예전 같으면은 그 CP들 같은 경우 핫라인이 있어가지고서 연락하면은 해결도 잘 되고 네. 그리고 국세청에 뭐 연락하면은 보통 30일에서 90일 안에는 대부분 답변이 오고 해결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뭐 1년 넘는 거는 다반수고 1년이 넘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뭐 답변도 잘 안 오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 최근에 일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만 이렇게 느끼겠냐고요. 미국 전역에서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을 감원을 시키면서 하겠다는 거가 한편으로는 그분들한테는 밴 뉴스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구태의연한 그분들의 자세를 일반 사기업처럼 조금 좀 긴장을 하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정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쇄신이라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주위에서 누가 있던 사람들이 자꾸만 그 레이오프가 되면 그 사람들이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국세청에 전화하면은 애기 소리가 나오고 뭐 이게 막 리모트로 이제 일하면서 서비스를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리모트로 일하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질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 국세청의 고객은 누구냐면 납세자거든요. 그럼요. 그 납세자들이 무지무지 불편한 거예요. 예, 이런 정보들이 결국은 정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관의 어떤 그런 다찌라는 그전엔 들어보지도 못했던 경제적 그리고 지금 뭐 효율부라고 거기에 해서. 수장이 일론 머스크인데 네. 일론 머스크는 사실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정부 기관에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세청의 그 서비스만큼은 100%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납세자들이 너무 불편하다. 네. 예를 들어서 체납 세금이 있어서 크레딧의 문제가 생겨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국세청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돈이 많아서 그냥 다 갚아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국세청하고 협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해주면 방법이 인스톨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리펀드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삐끄덕하면 그러니까 한 번만 삐끄덕한다는 말이 뭐냐면 요즘 이제 세금보고 한참 하고 있는데 네. 이 파일에서 리펀드가 바로 오면 괜찮은데 네. 처음에 파일을 할 때 뭐가 정보가 하나가 잘못됐다든지 미싱이 됐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게 늦춰지면 그거 받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 하멍차사예요. 하멍차사.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이제 도와드리겠다고 접수를 받아서 일을 도와드려도 예전 같으면 글쎄 뭐 이런 거 한 60일에서 90일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1년도 넘는 일이 다반사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세금보고 한참 하고 계시는데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리펀드를 제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서두르는 것보다는 철저히 꼼꼼하게 잘 보시고 미싱되는 다큐멘트가 없도록 예,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파일을 해야 리펀드 제때 딱 받지. 리펀드 제때 받아야 기분 좋지. 늦으면 그럼요. 받을 건 빨리 맞아요. 받는 게. 네. 그렇군요.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요. 앱을 소개하고 있던데 그 앱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 예. 그건 이제 그 BC 파일이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은행들 이렇게 쓰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쓰고 있다. 그럼 자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앱이 있잖아요. 네.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계좌 정보는 다 가질 수가 있어요. 크레딧 카드고 체킹 카드고 세이빙이고. 근데 체이스 뱅크를 또 쓰고 있으면 또 체이스 뱅크 앱으로 들어가야 돼. 네. 그렇죠. 또 뭐 US 뱅크 쓰면 US 뱅크 또 따로 그렇죠. 들어가야 돼. 네. 근데 BC 파일을 깔면 이게 다 한 곳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US 뱅크, 체이스 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다 제공해주고 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줘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줘요. 자동적으로. 오. 따로 무슨 페이하는 것도 아닌데. 네. 네. 그 자동적으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요즘 아시다시피 크레딧 카드를 많이 써요. 네. 그러면 크레딧 카드 쓰면 페이이가 어딘지가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AI가 얘가 이제 다 그걸 이제 알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 근처 어느 A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 레스토랑이라고 그래서 레스토랑 캐테고리로 딱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자동적으로 인컴과 익스펜스를 분류하게끔 저희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럼 따로 가계부 쓸 필요가 없네요, 이거. 그냥 그 안에. 그렇죠. 네. 예, 개인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게 가계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다 보면 내가 기간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뭐 1년, 그 기간을 다 내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9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번에 학비 애들이 얼마 들었지, 가격금 얼마 들어갔지, 또 뭐는 얼마가 들어갔지, 뭐 마켓에 쓴 비용은 얼마지, 네. 이런 거를 들어가서 따로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가 없이 그거 보면 다 나와요. 카테고리별로 그러면은 그렇죠. 다 썸머리가 되는 겁니까? 네, 자동적으로. 유료 앱이에요? 예, 지금 현재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무료 앱이에요? 네, 무료로 제공.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겁니까? 되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하나만 하고 있는 분들 있죠. 비즈니스 2개, 3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동산 투자해서 LLC 같은 거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 거, 비즈니스 거, LLC 거 이거 다 따로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렇죠. 다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앱만 있으면 개인 가계부 만들어주고 비즈니스 손익계산서 만들어주고 부동산 투자한 LLC 손익계산서를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줘요. 부킹이 되는 거네요, 그냥 아예.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특히 프리랜서 같으신 분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같으신 분들 그런 거 연결 딱 해놓으면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그거 프린트해가지고 갖다 거기에 주시기만 이제 하면. 디테일도 다 프린트가 가능해요. 네. 물 한번 푸시고. 물 한 잔 드시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회계사한테 갖다 드리면 세금 보고까지 네. 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꿈이 뭐였냐면 그거를 연결해서 세금 계산까지 그냥 세금 보고 소득세 신고까지 자동적으로 되게 만드는 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가능하거든. 네네. 그런데 거기가 제가 저기 소득세 계산하는 거에 가서 딱 제가 막힌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돈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고. 그러니까 매년 그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제 그저께 뉴스에 그런 회사가 나왔더라고요. 오. 타운이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네.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플레이드라는 회사하고 구글에서 일한 임원들이 나와가지고서 그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80 밀리언 펀드레이징이 일어났어요. 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서비스냐면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1년에 우리한테 뭐 1,000불이고 2,000불이고 내놓으면 우리가 상담해주고 세금 보고까지 다 완벽하게 자동으로 되게끔 다 연결해서 만들어주겠다는 컨셉이에요. 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또 앱이 필요한 거지. 그렇겠죠. 우리가 여기서 그쪽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렇죠. 여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려는데 이쪽이 만들어져서 네.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쪽하고 뭐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겠네요. 또 은행 같은 데서도 저희 앱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홍보나 이런 거로 그래서 비즈니스와 관련되거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동으로 그 어카운트가 어그리게이트 되는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컴 스템을 만드는데 저희 앱은 5개 회사까지 한 앱으로 다 돼요. 이건 세계 최초예요. 오. 없어요. 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거는. 오. 제가 이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가 다 직접 개발한 네. 건데 그러니까 한 앱을 들어가서 가면은 A 회사, B 회사, C 회사 이게 메뉴가 딱 떠요. 그러니까 A 회사 누르면 A 회사 어카운트가 다 나오는 거야. 아. 미국의 5,000개 은행과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다 연결이 돼요. 이번 스탁 구자까지도. 그다음에 B 회사로 가면 또 B 회사. 개인은 개인으로 이렇게 한 앱으로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저희 거밖에 없어요. 앱 이름이 뭐냐고. BC-FI. BC? 예, BC는 병찬의 이니셜이에요. 네. FI는 파이낸스의 FI. 그래서 제가 이름을 네. 그렇게 했어요. BC5. 그렇게 다 알려주지 마시고요. 네. 네. 안병찬 선생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고 정보 받으시기 정보 바랍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병찬 in USA인데 네. 안병찬이라고만 한글로 치셔도 바로 상단에 뜨니까 네. 글이 들어가셔서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안병찬 선생님의 채널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는데 안병찬 선생님의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안병찬 선생님을 기억하고 응원하시는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이런 것을 항상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아껴주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수고하는 것보다는 구독자분들이 구독해 주시는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망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아침마당에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